자,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 네.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6월 12일 목전이고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이 불가역적인 일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12일로 예정이 됐는데 네. 불가역적으로 뭐 결정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네. 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뒤에 네. 이 남북미 이렇게 3국이 모여가지고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 네네. 예.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와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특히 경향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올 수도 있다라고 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싱가포르에 같이 와서 이렇게 뭐 셋이 손잡고만 이렇게 종전 선언을 하면 네. 이게 협정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선언 정도라고 해도 예. 이게 상당히 역사적인 장면이 되겠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불과 20여일 정도 남았는데 예. 뭐 그날을 전후해서 뭐 역사가 바뀔 수도 있는 네. 네,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한반도가 더 이상 전쟁 상태가 아님을 네. 선포하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협정으로 이어져서 네네. 이거야말로 정말 CVID 돌이킬 수 없는 예, 네. 확실한 확정된 그런 이 평화 체제로 가는 그런 방도가 마련돼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런 점에서 이번 주 주말에 그 미국 측 협상단하고 또 북한 측 협상단이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세부 의제를 두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뭐 앞으로의 뭐 일정이 쭉 나올 텐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뭐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현지 시간으로 23일 이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무엇이 되든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 다음 주에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얘기를 보면 아마 주말 실무 협상에서 좀 조율이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도 됩니다. 예. 그래요. 주말의 협상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예. 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국이 무도하게 나오면 회담을 재고려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이건 네. 뭐 또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뭐 재고려할 것을 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뭐 주말에 실무회담을 앞두고 뭐 계속 기싸움을 벌이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이게 굵직한 것은 그대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다만 이 볼턴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이 대북 강경파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최근 나올 때마다 좀 예.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펜스 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요 말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을 위협하는 얘기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택안은 배제된 적이 없다, 이렇게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예. 여기 이제 대응 성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음. 이에 대해서 최선희 부상은 횡설수설하며 주제넘게 놀아댄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예. 뭐 사실 최선희 부상이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북한에서 이 미국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성이네요, 보니까. 네네, 여성이시고요. 북한은 근데 이번에도 이 개인 성명을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뭐 김계관도 그렇고, 예. 뭐 최선희도 그렇고요. 예. 네, 뭐 그렇습니다. 김계관 같은 경우에는 외무성에서 지위가 어떻게 되죠? 아, 네, 제가 잠깐 커피를 삼몇 시대 때 마시려고. 물어볼까요? 삼몇 시대 때? 네,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질문하셔가지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그 양반도 외무성에서 뭐 장관급은 아니고 차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 최선희까지도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 강공 모드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제1부상이네요. 네네. 무식직함이. 근데 대화 구걸 안 한다, 이런 얘기는 협상용 밀당인지 아니면 진짜 현재 불편한 심리를 고스란히 노출한 것인지. 예. 지금 북한의 이 대외 관련 업무 총괄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하고 있는데, 예. 김영철 부위원장은 딱히 그런 말을 하진 않고 있어요. 근데 네. 뭐 개인 성명을 이용해서 네. 그 직위가 뭐 북한에서는 물론 고위직이긴 하지만, 네. 근데 뭐 김 총괄보다는 좀 낮은 분들이 이렇게 개인 성명을 내는 거 보면은 예. 뭐 그렇게 뭐 대화판 자체를 깨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네. 대통령 구주기에 네, 재판정에 서서 모든 혐의를 다 부인했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이었는데, 예. 노무현 대통령의 구주기이기도 하고요. 지난해 같은 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선 적도 있습니다.
좀 운명이 얄궂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의가 아니라 정장을 입고 나왔고요. 뭐 수갑이나 포승줄을 차지 않았습니다. 이 올해 4월 2일부터 이 개정된 수용 관리 및 개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 각 소장의 판단하에 수갑이나 포승 없이 재판에 참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예. 하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수임번호 716번 스티커는 호송차에서 내릴 때도 없더라고요. 이거 붙여야 되는 건데. 예.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옷에서 스티커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해프닝이다라고 합니다.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와서 세 딸과 눈인사를 했다고 하고요. 이 세 딸분 외에도 이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재호 전 국회의원이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리 써온 이 피고인의 변 같은 것을 읽었는데 횡령, 탈세, 다스 실소유주 의혹, 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 등 이제 각종 뇌물 혐의 등을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뭐 다스가 자신의 것이라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다스는 형님 거다. 다스 경영권에 왜 국가가 개입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고요. 2009년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다스 소송비를 대납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예. 예. 이 공소 사실이 네. 자신에게 이제 충격이고 모욕이다. 네. 그리고 이학수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건이면 몰라도 이학수를 내 방에 데려왔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어디 삼성 부회장이 약속 없이 어디 삼성 부회장이 들어오냐라고 급에 안 맞게, 주장했는데, 네네. 이 뭔가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뭔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 같아서. 아니 근데 그분이 말이죠. 네. 급을 굉장히 따지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그 예전에도 말이죠. 식사할 때 이 겸상을 안 합니다. 아, 네네. 예. 뭐 이런저런 사람들 뭐 자기 측근 비서 급이 맞지 않으면 같이 겸상을 안 해요. 아니 근데 혼자 먹더라도 네. 따로 상을. 뭐 아직 재판을 겪어봐야겠지만 여러 혐의 중에 그 빵집에게서도 돈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예, 그렇죠. 예. 네. 이 아직 뭐 혐의에 불과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급을 따지시. 네. 수금은 급을 안 따지시는 건지, 예, 그건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네. 혐의가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참, 이학수가 어디 감이 나하고 같이, 네. 그 어디 겸상을 삼성 한다는- 부회장이 약속도 없이 들어오냐라는 예, 예. 말이죠. 네. 네. 근데 빵집한테도 지금 수금한 걸로 네.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모든 혐의를 다 부인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특히 그렇습니다. 다스는 내게 아니다. 네, 형님 거다. 예. 이렇게 부인을 했고 또 검찰도 뭐 속으로 무리한 기소를 인정할 것이다. 뭐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예. 재판이 끝나고 나가면서 내가 오늘 나도 모르는 사실을 많이 알게 됐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많은 사실이라면 검찰이 이제 네, 제기했던 검찰이 기소했던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국민이 평가하고 역사가 평가하겠죠. 물론 네. 그 전에 법원이 평가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최은영님, 정상근 기자님 목소리 듣고 보는 라디오를 틀었는데 완전 귀여우세요. 항상 상상했는데 친근해 보이네요. 예, 아, 이건 네, 감사합니다. 뭐 이제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왔는데 인상 좋다. 네, 이 한마디하고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인사치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럼 뭘 더 기대하시는 겁니까? 네, 뭘 더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다음 소식 가시죠. 다음 소식으로 가시겠습니다. 네, 예. 스포츠계에서 잇따른 추문이 터졌습니다. 네. 일단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두 선수가 만취한 여성을 호텔 방에서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예. 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이름도 나왔어요. 네, 이름이 나왔는데 아직 뭐 수사 중인 단계라서요. 아니 보도가 됐어요. 또. 네, 투수 조상우 선수 그리고 포수 박동원 선수인데 네. 네. 어제 새벽 5시 21분경에 이 피해 여성의 친구가 이 경찰에 친구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라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인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서 그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에 대한 수사에 나섰는데 지금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이 두 사람은 해당 여성과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뭐 한 명은 방에서 나갔고 한 명은 합의하에 뭐 성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이 경찰은 준강간 혐의 그러니까 네,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인 상태로 네. 이 강간한 혐의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술에 취한 여성을 네네. 이렇게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서 네. 성관계를 가졌다. 이거는 준강간 행위란 얘기죠. 네, 이게 예.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죠. 네. 술이 만취했으니까. 네네. 예. 그걸 모르고 뭐 그냥
관계를 맺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준강간 행위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분명히 명심을 네. 해야 될 일인데, 일단 뭐 본인들은 이건 뭐 강제가 아니었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부인을 했고, 근데 한국야구위원회는 일단 두 선수에 대해서 활동 정지 조치를 취했고요. 네. 이 넥센 구단은 두 선수를 1군 명단에서 말소를 하고 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넥센의 에이스들 아닙니까? 제가 사실 야구를 요새는 잘 보지 못해가지고. 아, 네. 그건 어디다가 물어봐야 됩니까? 삼변시대에서 잘 아시다. 시대. 그것도 삼변시대에서 알겠습니다. 모든 걸 다 모르는 건 삼변시대로. 모두 삼변시대로. 그걸 자꾸 그쪽에 전가하면 어떡합니까? 네? 예. 주전 중에 주전이라고 하고. 아, 정말요? 마무리 네. 투수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박병호 선수, 강정호 선수가 넥센에서 활동할 때까지만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네, 보지 예. 못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저기 잠시 후에 네. 있을 아빠들의 수다. 아빠들의 왕수다에서 또 보완해서 설명한다고 합니다. 네. 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프로야구. 야구, 예. 뭐 야구 러시아 재밌죠. 월드컵인데 러시아 월드컵도 좀 신경 써주시고. 러시아 월드컵. 뭐 다 보고 와야 되는 건 아니겠죠, 경기를. 아니, 뭐 대략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출연료 인상 이 요구를 원천봉쇄하고 말았습니다. 댓글 3개만 더 보내주십시오. 재밌다고. 자, 그래요. 박상민님, 정상근 기자님, 저도 소문 듣고 보는 라디오 켰습니다. 인상 좋으시네요. 네, 인상 좋으시네요. 네. 이런 뒤에 하나만 더 읽어주십시오. 볼수록 매력입니다. 이게 또 립서비스 멘트까지. 감사합니다. 예. 청취자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넓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남대준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직원들 수사 방해로 전부 실형 선고가 났는데 네. 무슨 건입니까, 그는? 네, 그때 당시에 이 국정원에서 댓글 조작 의혹이 있었고 여기에 예.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때 네.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예. 위장 사무실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예. 그거 관련된 수사 방해 혐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부 아빠들의 왕수다에서 후에서 뭐 역사가 바뀔 수도 있는 네.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한반도가 더 이상 전쟁 상태가 아님을 네. 선포하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협정으로 이어져서 네네. 이거야말로 정말 CVID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예, 네. 확실한 확정된 그런 이 평화 체제로 가는 그런 방도가 마련돼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런 점에서 이번 주 주말에 그 미국 측 협상단하고 또 북한 측 협상단이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세부 의제를 두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뭐 앞으로의 뭐 일정이 쭉 나올 텐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뭐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현지 시간으로 23일 이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무엇이 되든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 다음 주에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얘기를 보면 아마 주말 실무 협상에서 좀 조율이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도 됩니다. 횡설수설하며 주제넘게 놀아댄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예. 뭐 사실 최선희 부상이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북한에서 이 미국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성이네요, 보니까. 네네, 여성이시고요. 북한은 근데 이번에도 이 개인 성명을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뭐 김계관도 그렇고 예. 뭐 최선희도 그렇고요. 예. 네, 뭐 그렇습니다. 김계관 같은 경우에는 외무성에서 지위가 어떻게 되죠? 아, 네, 제가 잠깐 커피를 삼변시대 때 마시려고. 물어볼까요? 삼변시대 때? 네,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질문하셔가지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그 양반도 외무성에서 뭐 장관급은 아니고 차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 최선희까지도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 강공 모드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제1부상이네요. 네네. 공식 직함이. 근데 대화 구걸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자,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 네.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6월 12일 목전이고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이 불가역적인 일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다음 달 12일로 예정이 됐는데 네. 불가역적으로 뭐 결정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예. 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뒤에 네. 이 남북미 이렇게 3국이 모여가지고
종전 선언을 하는 방안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 선언. 네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와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특히 경향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싱가포르에 같이 와서 이렇게 뭐 셋이 손잡고만 이렇게 종전 선언을 하면 이게 협정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선언 정도라고 해도 이게 상당히 역사적인 장면이 되겠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불과 20여일 정도 남았는데 뭐 그날을 그래요. 주말의 협상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예. 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국이 무도하게 나오면 회담을 재고려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이건 뭐 또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뭐 재고려할 것을 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주말에 실무회담을 앞두고 뭐 계속 기싸움을 벌이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굵직한 것은 그대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만 이 볼턴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이 대북 강경파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최근 나올 때마다 좀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번에도 펜스 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요 말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을 위협하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택안은 배제된 적이 없다. 이렇게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여기 이제 대응 성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선희 부상은 협상용 밀당인지 아니면 진짜 현재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노출한 것인지. 지금 북한의 이 대외 관련 업무 총괄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하고 있는데 김영철 부위원장은 딱히 그런 말을 하진 않고 있어요. 근데 뭐 개인 성명을 이용해서 좀 그 직위가 뭐 북한에서는 물론 고위직이긴 하지만 근데 뭐 김 총괄보다는 좀 낮은 분들이 이렇게 개인 성명을 내는 거 보면은 뭐 그렇게 뭐 대화판 자체를 깨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구주기에 재판정에 서서 모든 혐의를 다 부인했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구주기이기도 하고요. 지난해 같은 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선 적도 있습니다. 좀 운명이 얄궂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의가 아니라 정장을 입고 나왔고요. 뭐 수갑이나